오늘은 일단 제가 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하면서 컸는지.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부터 어릴 때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사업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봤어요.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PPT가 좀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한 5살 정도. 약간 시훈이 맞죠? 좀 있다. 네, 5살쯤 됐을 때고 좀 말썽꾸러기 같죠, 그죠? 네, 그렇게 컸어요. 김기현 사진. 귀여워. 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노는 것만 잘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네, 가람이 닮았어요. 사촌 여동생이고 참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거 빼고는 다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되니까 참 이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친구들의 미래 나는 중소기업도 취업을 못하겠다. 진짜 이렇게 나보고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삼사관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좀 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년간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이 놀랬다. 이런 반응 하다가 깜짝이야. 네. 이거 김시진 대위? 유시진 대위 아니에요? 대위. 대위라는 제가 사진 찾다 보니까 비포에서 가야 된다는데. 하여튼 비슷한 포즈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답방이에요. 이렇게 공생활을 했고 철원에서 제가 근무하던데요. 비무장지대 계속 수색 매복하고 좀 험한 일을 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이제 좀 책임감도 느끼고 내가 이때까지 너무 좀 방탕하게 생활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철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2001년에 김미선 사장님은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났거든요. 무전여행하면서 우연히 만났어요. 진짜 좀 씁쓸한 표정이. 우연히 만나서 진짜 펜팔같이 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집에 편지가 펜팔하듯이. 네, 한 500통 정도 그 스크랩을 다 해놨더라고요. 진짜 있어 우리 집에 아직.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2002년도에 롯데그룹에 입사를 합니다. 이때 사실은 진짜 취업이 안 돼서 다들 막 힘들어하는데 제가 군 생활하는 게 이 회사에서 엄청 좋아했나 봐요. 제가 토익 점수도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이렇게 해서 또 운 좋게 거의 부산에서만 근무했고 여기는 이제 함영동 롯데캐슬 카이저거든요. 제가 이제 13년 근무할 때 항상 5시에 일어나서 막 그 작업자들 가고 나면 막 챙기고 서류 정리하다 보면 9시가 보통 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 이제 PPT 만들면서 보니까 16시간에서 21시간을 집 밖에서 생활했고 얘네 꼬맹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진짜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명지 롯데캐슬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 이름 하나 새겨주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원래는 현장 소장만 넣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넣으니까 밑에 이제 공사팀장 다른 직원들이 내 이름을 왜 안 넣어주냐고 저한테 아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이름을 받고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가 지은 집이라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뿌듯해했죠 이때. 예. 이건 이제 화명동에 이거 뭐 하여튼 제가 자식 같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예. 이제 드론으로 사진 찍었고 여기 가보셨죠? 네. 네. 여기 조경이랑 이런 거 기획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유스킨과. 이게 좀 표정 어둡죠, 그죠? 이 우리 애들 지안이 가람이 또 다른 집 애를 맡겨놓고 뭐 세미나 들어도 갔겠죠. 여기 보면은 막 제품들이 막 카드가 막 결제되니까 도대체 유스킨 제품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제가 구박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김레지나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애들 8명을 저 백스코 그 놀이 거기다 잘 넣어놓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참 이름도 신기하다. 김레지나가 뭐지? 하면서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8명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때 뭐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니까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시절이고 이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이제 김희선 사장님이 그때 여수 엑스포가 이제 개장했거든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호텔 숙박권도 있고 거기 1박 2일 티켓을 받았는데 호텔 방에 나 혼자 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때 사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박둘선 모델이 나와서 바디갈만 입으로 막 하고 있다고 막 제품도 얘기하고 제가 그때 약간 스케일을 봤죠. 이 회사는 이렇게 행사도 하고 좀 짜임새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호텔 방에 딱 들어오니까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도와주면 졸업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철석같이 믿고 그때부터 더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책을 하나씩 주는데 보면 이런 제목 전 진짜 남의 집만 지으면서 내 집인 줄 착각하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60세까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서 내가 참 뭐 하면서 살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선배들 보니까 뭐 나와서 그냥 노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하청업체에 뭐 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가지각색인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진짜 많이 남았다. 이 많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뭐 돈은 될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 또 그 48 트레이닝 그 책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 첫 장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복의 수레바퀴라는데 이 6가지가 균형을 이뤄야지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고 결국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보면은 직업, 경제 여기만 올인을 했고 조금씩 뭐 한번 주말마다 애들이랑 캠핑 가고 가정에 조금 하고 건강도 안 돌봤던 것 같고 제가 뭘 배우거나 뭐 따로 뭐 하지도 않았고 뭐 정신윤리 이런 거는 생각할 뭐 그런 겨를도 없었고 사회문화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여기 편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이때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생각의 비밀에서 이제 딱 와닿는 그 문구들을 이렇게 띄워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자기 결정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딱 되돌려 보니까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된 계기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나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사업 설명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초기 사장님들 많은데 목차는 네트워크 마케팅 뭐냐 그리고 다단계랑 어떻게 다르냐 트렌드 그러니까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수입 구조 그리고 뭘 하냐 그리고 올바른 비즈니스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진 사장님 밖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그냥 그냥. 아 맞나.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단계. 네, 맞아요. 좀 어둡게 나오면 그래도 다단계 아니냐. 이게 사실 머릿속에 있어요. 제 머릿속에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친하면 말로 하기도 하고 뭐 숨기는데 속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나도 하고 있고 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잘 안 보이네. 제품이 자기 역할을 하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고, 제품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단계 피라미드가 돼요. 사실 다단계는 나쁜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피라미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다단계 자체는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나쁜 말이 아닌데 예전에 그 다단계 피라미드가 지금 계속 그냥 그 인식이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과거 이제 내가 선택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공학과를 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건축 노가다를 했고, 그리고 다른 전자나 이쪽으로 했으면 삼성전기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은 잘한 선택도 있지만 후회되는 선택도 정말 사실 많잖아요. 뭐 누가 주식 사라 했는데 그때 샀으면 뭐 대박 났다. 그리고 땅을 샀으면 대박 났다.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의 기회를 뭐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몇 번 선택했는지 뭐 기회는 3번 온다는데 3번은 아닌 것 같더라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는 나의 자유거든요. 이거 이제 김희선 사장님 세미나 때도 나왔는데 이게 카이로스의 이제 벽화 모양인데 볼게요. 이 보면은 해병대 머리 같아. 앞머리 이렇게 물에 빠지면 이렇게 보여주려고 앞머리만 안 자르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대머리니까 미끄러워서 못 잡잖아요. 아 몰랐어요. 네. 앞에 여기 빠지면 잡으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면 이렇게 등에도 날개가 있고 희한하게 다리에도 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정말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기회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리고 손에 보면은 저울을 갖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물쩡어물쩡 하다 보면 기차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신이 카이로스의 신이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뉴스키 사업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런 말을 해요. 끊임없이 한계를 설정하고 위험하다, 불안하다, 조심해라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아는 지식 안에서 저희를 설득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계만 없으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주변 동료들한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 한계는 없는데 항상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문구가 있어서 이것도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혹시 수영 사장님 예전에 어릴 때 전빵 있었어요. 전빵. 네. 전빵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빵에 가서 까져 사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소비 생산자가 만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내가 뭐 사 먹거나 제품을 살 때 이때 보면 이 단계가 길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또 운반하고 이 사람은 도매로 또 넘기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소매는 또 소매 마진을 붙여서 우리한테 이렇게 파는 거죠. 이건 유통 중심. 한 90년도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트나 홈쇼핑, TV 홈쇼핑 이렇게 되면서 같은 제품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소비자한테 오고 가격도 저렴하죠. 그리고 식음료 같은 거는 신선하니까 또 믿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뭐 까르푸나 이런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조금 싸게 사기는 하지만 이 대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벌어들이던 소득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긴 하는데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두 배 정도 더 좋게. 그리고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는 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기업은 없잖아요. 입소문 마케팅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거든요. 저를 통한 소비자들이 입소문 마케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상품의 질을 높아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고 이걸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도 있고 부업을 하기 위한 사람도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 프로슈머, 프로듀서, 생산하기도 하면서 컨슈머, 소비하기도 한다고 해서 프로슈머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뉴스킨 전체 제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화장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화장품 원가 구성을 보면 원가는 3에서 10%, 그리고 유통, 광고 선전, 뭐 총판도 있고 대리점도 있잖아요. 여기서 거의 90% 이상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은 보면 회사의 이익이 20%나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 1억, 2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천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원가도 보면은 작게는 기존 제품보다 7배, 많게는 7배, 작게는 2배. 그러니까 원가도 훨씬 좀 많죠. 그리고 유통이 보면은 58%는 소비자, 사업자들이 사실 나눠서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하는 조직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좋고요. 뒤에 제가 영상 한번 볼게요. 비싸니까 좋을 거야. 기대하며 사는 이거 보셨어요? 충격의 원가 공개 충격이요. 시골에서 그 기대 산산 어드레스 우르르 가요석이 심지어 삽질보도 하나 지금 주문해오나 공부하신 남자분들 금방 불러드린 건 국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수입 화장품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45%인데요. 특히 어드밴스 어쩌고 일명 백색병 30년째 업계 장수 품목인 이 에센스는 백화점에서 50ml에 15만 원인데요. 이 제품의 국내 통관 가격 콕 찍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가격이죠. 판매가 15만 원짜리 갈색병 통관 가격이 5.58달러. 야, 이거 그럼 실제 원가는 6,000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98,000원짜리 통관 가격 6.5달러. 약 7,100원. 69,000원짜리 10.45달러. 약 11,000원. 더구나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수입 화장품이 가장 비싼데요. 국산 화장품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크림은 백화점가 22만 원. 하지만 원가는 고작 3만 원. 또 다른 회사 제품 중 10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섀도우는 제조 원가가 100원. 1,000원도 아닌 100원. 저 화장품이라는 게 락데이예요. 그 국내에서 제일 큰 브랜드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브랜드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화장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사장이 이제 있다가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티를 내보면서 이거랑 걔네들 비싼 거랑 똑같은 거다. 왜냐? 푸바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국내 상품의 80%를 거기서 생산해요. 용기만 다른 거야. 안에 내용물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용기만 다른 거를 팔아. 근데 그걸 이제 이 사장이 처음에 그걸 공개하면서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막 떴거든요. 그 뜨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안 돼요. 제일 볼 때 되는 거는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성분 같은 게 대충 한 60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미 한 3, 40년 전에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새로 나오는 건 없어. 네, 그거를 올해는 요거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올해는 요거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신기하죠, 그죠?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백화점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1층에서 10만 원짜리가 딱 팔리면 백화점한테 얼마 주는 줄 알아요? 맞아요, 40%. 정확하게 40%거든요. 1층이 인테리어도 좋고 가장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팔리면 백화점 4만 원 주고 그 매장 여직원 또 월급 가져가야 되고 또 매장 세팅도 해야 되고 샘플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원가가 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거창한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알아봐야 되는 기준은 품질은 탁월한지, 그 가격은 합리적인지,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 있는지. 예전에 자석용 하나에 얼마 했어요? 500만 원, 250, 300. 저희 집에도 300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400이랍니다. 두 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옷도 잘 안 사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샀을까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면서 중고상태에 내봤거든요. 3만 원. 3만 원 이상 되면 아무도 안 산대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품질 좋은지 이거 이 세 가지를 사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피라미드 아직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제품이 없어요. 사실 사람하고 돈만 있어. 진짜 사람으로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오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착순 가장 이제 먼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구조고 불법 다단계는 고가 아까 전에 그런 자석용 같이 그리고 제품을 사는 사람이 이 꼴 사업자예요. 그 4,500만 원짜리를 소비자가 사겠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어쩌다 한두 명 걸리는 거죠. 사면은 뭐 대리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 더 이렇게 하면은 엄청 또 많이 줘. 뭐 1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튀는 거죠. 먹고 튀는 거죠. 그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성 제품이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어요. 그리고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친한 언니가 하니까 나도 네가 하는 거 할래? 언니 하는 거 나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뉴스킨 사업의 매력이 무엇인지 정도는 틀리겠지만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낭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그리고 수입의 형태가 다르다. 출근해서 월급 받는 수입인지 아니면 내가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수입인지 그게 이제 권리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자산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소비자로 자산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 제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월급 받고 끝, 직장 그만두면 끝, 매장은 문 닫으면 끝.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기 세 군데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채원 사장님이 3년을 했어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내 통장에 500만 원 수입이 생겨요. 그거는 사실 위에 이 수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상속도 되니까 이게 이제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은데 되게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나 장사하는 거나.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을 제가 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아니면 말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좋은 건 알겠는데 다 자신 없잖아요. 수행사님 자신 없었죠 처음에. 네. 네.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될까? 미팅 나오기도 조금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메가 트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네. 트렌드는 들어봤죠? 네.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생마사. 저 한문을 싫어하는데 이건 좋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중국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중국에서 유래된 건데 이게 뭐냐면 중국에 큰 홍수가 났는데 막 사람도 떠내려가서 죽고 가축들도 막 많이 죽었겠죠, 그죠? 근데 소는 살고 말은 죽더라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났는데 왜 그러냐면 소가 수영 잘해요, 말이 수영 잘해요, 미사 사장님? 소띠 몰라요? 말이 수영 잘하거든요. 그 경마장 가보면 말들 막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그 말이 수영을 엄청 잘해요. 네. 근데 얘는 수영을 잘하는데 물이 이렇게 팍 내려오는데 거슬러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대요. 근데 소는 수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기슬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길을 거슬러 가면 죽는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트렌드에 맞지 않게 나는 이렇게 허리에서 진동 오는 삐삐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삐삐 매장하면 죽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큰 트렌드에 맞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것도 이제 차트를 많이 보셔서 알 건데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끝나고 53년부터라더라고요. 53년생부터 한 65년생까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좀 평안해지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약 3분의 1, 22억 명의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기저귀라든지 분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 맥도날드도 이때 활성화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집이라든지 뭐 패밀리카, SUV 미국 같은데 이때 나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다 정년퇴직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뭐 내가 돈을 너무 안 모아놨다. 그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보다 야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리고 뭐 병원 매일 다니는데 친구는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건강 장수 뭐 여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2025년이 되면 한 1,000조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를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수영사장님 어머니 아버지 몇 년생이세요? 52년. 네, 그렇죠. 베이비 부모거든요. 밀레니얼들은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이에요. 근데
보면 뭐 81에서 2000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4분의 1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랑 밀레니얼이 거의 한 60%. 나머지는 아이들이나 노인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사실 이 밀레니얼이 주도해 나가거든요. 근데 보면 2020년까지 10억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특징이 좀 자유롭고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소확해 내가 만족하면 되지. 그리고 유연하게 항상 뭐 이렇게 야근하는 것도 싫고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일하는 거를 원하는 세대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새벽부터 가서 시키면 하라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미덕으로 하라는데 요즘 저도 이제 롯데건설 후배들 얘기해 보면 요즘 오는 애들은 회식 가자면 안 간대요. 약속이 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20년에 사라질 직업들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뭐 부동산 중개인, 요리사, 약사, 배우, 아나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이제 명경만리 제가 프로를 보니까 아나운서가 이걸 진행하잖아요. 자기도 엄청 놀라더라고. 근데 이게 퍼센트까지 나오거든요. 확률에 의해서 뭐 30몇 프로가 없어진다. 근데 되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심판이라든지 판사도 있을 건데요. 사실 판사도 저는 AI로 재판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정치 흐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쁜 여자는 형량을 작게 준대요. 같은 살인을 해도 못생긴 여자 있다 그러면 뭐 FM대로 하고 좀 미모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의 명확하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죠 솔직히. 근데 뭐 변화하고 생존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이걸 이제 잡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아시죠?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배달의 민족, 야놀자, 옥션. 얘네들이 특징이 뭐예요? 뭐 매장 같은 게 없어. 카톡이 뭐 있어요? 그 무형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카카오톡 하다가 지금 뭐 합니까? 은행도 있고 뭐 카카오 택시는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데모하고 막 분신 자살하고 하니까 조금 조용히 있지만 그래도 이게 카카오 택시 생길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버라는 이 택시 회사는 대학생 2명이 재미로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수십조의 자산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됐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모든 사업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삼성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쿠팡 얘기는 들으셨죠? 누구죠? 손정희 회장이 거의 1조 넘게 여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흑자 났어요. 6억 원. 계속 600억, 700억 이렇게 계속 적자했는데 쿠팡이 작년에 흑자 났더라고요. 저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거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인데 이거 2010년도 보도 자료인데 내년 되면 딱 10년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9년 전에 삼성전자가 잘 나갔거든요. 순식 사장이 맞죠? 9년 전에도 엄청 잘 나갔어요. 그때 진짜 위기다. 이제 그룹의 모든 직원들한테 사내통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바이오 사업과 헬스케어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참 기업과는 정말 다르구나. 10년 전에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10년 후면
그 전환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이 보면은 그 바이오 산업 이렇게 핵심 기술 가진 회사의 지분을 계속 긁어 모으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아주 이게 가시화될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 진짜 뭐예요? 여기 있다. 진짜예요? 소통신 거 있을까? 진짜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도 한번 맞아보고 몇 달 지나야 알잖아요.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막 뜬다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선물 받았다, 그럼 좀 깐깐한 사람 같으면 백화점 가서 그 직원한테 이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선물 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뉴스킨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업 설명을 해볼게요. 65년도부터 이런 직접 판매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6만 개가 있었는데 협회에 가입한 회사,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보험에 가입된 회사는 1,300개, 그리고 그 중에 1조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는 회사는 12개, 그리고 이 12개 중에 최고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회사로 뉴스킨이 선정이 됐어요. 이걸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 해놨는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처음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DMB의 최고 등급을 5A1 받았다. 5A1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는데 어떤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는 없어요. 아시아에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5A1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뉴스킨은 대단히 신용도가 높은 회사다. 그리고 30년 이내에 도산할 확률이 0.1%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도보다 더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이것도 사업자들이 잘 몰라요. 에이본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IMF 때 철수했거든요. 이 회사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수입이 안 나. 회사가 보따리 사서 갔어.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로.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룹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이다. 허벌라이프, 뉴스킨, 타파웨어, 뉴사나. 그때 IMF 때 아메이하고 뉴스킨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매출이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회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뉴욕 증시 혹시 순식 사장님 주식하세요? 사장님 주식하시는 네,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 뉴욕 증시라고 하면 뭐 꿈의 증시라고 하는데 한 번씩 연일에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이고 성장하는 기업한테 딸랑딸랑 회종식 하는 기회를 줘요. 근데 2003년 총 5번 뉴스킨이 회종식을 했거든요. 예전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조셉창 박사, 이 회장님, 지금 이제 안식년 갖고 있는 회장. 그럼 여기는 보면 이 중국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업자들이 와서 같이 회종식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 타이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날은 뉴스킨 깃발을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물어봤는 것처럼 그래도 다단계 아니냐.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킨은 그 디비전 마케팅을 해요. 그 삼성그룹에도 보면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호텔 여러 개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도 4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뉴스킨, 파마넥스, 빅플라닛, 너리시더, 칠드런. 이거는 화장품, 건강,
그리고 교육하고 생활 필수품, 그리고 기부회사.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해거든요. 96년도에 유스킨이 들어왔고, 파마넥스가 2000년도에 오픈했고, 빅플라넷이 2004년도에 오픈했고, 각각 이렇게 오픈한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그 TV나 홈쇼핑에 선전 많이 하죠. 뭐 당뇨에 좋다, 뭐 순천대학 무슨 교수팀이 개발한 뭐 특허 제품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200여 명의 연구개발 과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75명이 출근하는 과학자거든요. 제가 여기 세미나에 나눴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은행님, 진포민 들어봤죠? 그게 일본 사람이거든요. 개발하는 분이. 그분도 저희 회사 직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먹는 피임약 개발하신 분도 저희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저희 회사에 왜 들어왔냐,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기가 그걸 개발함으로써 그 인구가 이제 많아져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 사업을 했다, 뭔가 내가 인류에 이바지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뉴스킨에 들어와서 제품 개발하고 이런 데 여생을 막 바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15년 전에 컨벤션 때 저분이 민속 식물학자, 전 세계에 딱 3명만 있거든요. So that we can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hey said, well, we're sorry, our lawyers won't let us do that. I was so discouraged. And then I met a little company called New Skin. I met 2 guys with a weird sense of humor. Blake Brody and Steve Blunt. One guy looked like he was wearing Steve goggles. And I said to him, look, if I could help make a new product line, could you send something back to help these people I've been living with in the forest? And they said, of course, that's why we're in business, so we can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y agreed that every time an Epic product was sold, 25 cents, the entire 25 cents, would be returned back to a fund to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o help children in their environment. And so the Force for Good initiative was born. I really didn't think that this would amount to much. But at my first convention, they brought me out on stage, and they handed me a check for $40,000 to build a walkway in the Salmon Rainforest. I tear up then and I tear up now because I just come from the forest, I just been in the village, I heard the roar of the bulldozers. I knew what this meant, that the people would be able to educate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have their environment destroyed. I was so grateful. And then Steve Blunt volunteered personally to come down to Samoa to dedicate the walkway. I realized that I had met some of the most extraordinary people of my entire life. Don't you feel that way about Steve? 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제가 컨벤션 갔을 때 블루 다이아몬드 인증받는데
이 무대 뒤쪽이거든요. 이 정종화 사장님도 보이고 이 사장님들하고 있는데 그 폴알렉토스 박사님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잡아서 사진 찍자니까 하는데 참 그 뭐라 그럴까, 이 뉴스킨 회사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겠죠. 많은데 그 돈을 사실 어디 쓰냐면 진짜 이 사업을 알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세계 곳곳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비전에 이제 동참을 해서 같이 이제 저희 회사랑 손을 잡게 되고, 에포크 제품 있죠. 에포크 제품 하나 살 때마다 25센트가 자동 적립되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에포크 원료를 이제 수급하는 그 지역에 학교도 짓고 뭐 수도 시설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킨하고 손을 잡게 된 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에이지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저희가 먹은 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좋은 걸 먹으면 좋은 몸이 되고, 내가 몸이 좀 약간 그렇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먹는 게 잘못됐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보면 그 유전자, 염색체, 핵, 세포, 조직, 기관, 장기 이렇게 해서 껍데기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요걸 이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바람이 3학년 때인가 큐브 막 집중해서 맞추길래 3 곱하기 3인데 한 40초, 3, 40초 정도 되니까 다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뒤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기하죠?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0.38초) 0.38초 만에 어떻게 섞어도 맞춘대요. 이 아이가. 그리고 제가 큐브 이거 막 조사해 보니까 제일 이게 큰 큐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7, 17, 17, 그러니까 1,500개로 만들어졌는데, 이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맞추는 시간이 7분 32초, 46초,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그 몸에 아까 DNA하고 유전자 얘기했죠. 유전자 중에 노화, 내가 뭐 피부가 쭈글쭈글하다,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관절이 아프다 하는 게 2만 개 정보가 있는 그 DNA 정보가 있대, 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큐브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7, 27, 27 이런 큐브 속에 각 정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많죠? 이거 맞추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람이 맞추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저희 회사가 이 라이프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초기사업자 사장님 들어보셨어요? 네. 아, 들어봤어요? 네. 예. 라이프젠은 뭐냐면 그 위스콘신 대학교 안에 국영 영장류 연구센터를 했어요. 이거 사업자마다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거든요. 영장류 연구센터의 핵심 기술자 2명이 그 연구소를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영 기업이 아니고 차린 회사인데, 여기서 뭐 했냐면 이 붉은 꼬리털 원숭이를, 이것도 뭐 수백 마리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던데 한 80마리 가량을 사육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홍삼도 먹여보고 피를 조금 빼서 유전자 테스트하고 배추도 먹여보고 모든 걸 다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시 그 30년간. 지겹겠죠. 30년 동안 돈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원숭이가 있는데, 이 오른쪽 원숭이가 1살인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먹이, 식사를 줬고 여기는 먹이를 주는데 칼로리 제한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좀 풀렸는데 이게 아주 좀 살기가 그래도 살아있죠. 축 처져 있는데 꼬리가 올라와 있고 털도 보면 다 빠졌어. 근데 여기 윤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 연구 자료를 가지고 노화,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걸 처음으로 발표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입증하는 회사가 없었던 거지. 라이프젠에서 처음으로 그걸 했고 우리 생로병사 비밀에도 이 회사가 소개가 돼요. 이 회사가 뉴스킨의 회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이지락이다 하는 게 다 여기에 근거돼서 뭐 쉐이크 안에 어제 저번에 에이지락 있다고 하면서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에이지락 어디 있던데 설명은 못해 내가. 그렇지만 이런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리셋이라는 책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후천적 유전자, 뭐 유전자는 더 이상 너의 운명이 아니다. 쌍둥이인데 한 명은 젊고 한 명은 엄청 늙었고, 그래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거,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쌍둥이지만 다르게 늙어간다. 뭐 그런 보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아까 중에 그 DNA 핵 이렇게 나왔죠. 그 핵에는 2m 정도의 이런 스프링이 감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유전자 정보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스프링인데 확대인 건데 이게 딱 늘어나 있으면 활동을 잘해. 나이가 많은데 탱탱하신 분 있죠. 그분은 아까 이 2만 개 노화 유전자 중에 피부 탄력, 콜라겐 생성하고 관련된 그 유전자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을 딱 쏘이면 늘어나 있는 데는 빛이 잘 통과해서 빨간색 이렇게 뭉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방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유전자 그 단백질도 뭉치는 거예요. 여기는 파란색, 녹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전에 원숭이들한테 먹이고 피 한 방울 해서 스펙트럼 실험하면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30년만 하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이거 했을 때 이거 뭐 그 자료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젊은 유전자 맵을 딱 보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는 작동을 안 해. 이게 뭐겠습니까? 노화 그 2만 개 그 유전 정보 중에 뭐 쭈글쭈글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거, 되기 싫은 거, 노화의 징후들은 없고 활동적이고 막 재생되려고 하는 거는 엄청 강하고, 근데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이거 정반대가 되잖아요. 잘 보이던 눈은 안 보이고 쌩쌩하던 다리는 이렇게 굳어가고 아프고, 그죠? 반대인데 그 에이지락 성분을 3개월 정도 투여하니까, 그러고 피를 딱 뽑아서 테스트하니까 이게 거의 92%까지 리셋된다라는 걸 이게 2010년도 스위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에이지락이 엄청 급부상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젊을 때는 뭐 뭘 먹어도 탄력이 있죠. 주름은 없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거꾸로 역행하는 거죠. 근데 에이지락 어떤 피부라든지 탄력하고 관련된 제품을 복용하거나 바른다 그러면 이게 92%까지 리셋된다는 거예요. 리셋의 의미는 뭐 얼굴이 뭐 10살처럼 바뀐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다 먹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때부터 노화에 관련된 지표가 서서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잠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놀래라고 막.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 좀 놀랐네요. 이거 가람이 아까 전에 큐브 맞추던 애 낳고 나서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도 이것도 좀 놀랐네요. 이 친구는 오려고 했는데 부산으로 발령받았거든요.
소장님하고 소주 마시고 있다더라고요. 아니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봤으면 되지 왜 퇴근하고 또 보냐고. 3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 가더라고요. 둘 다 숙소 생활 하거든요. 집이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노는 게 낙인 거지.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 핑크가 나오고 액센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4월 달에는 요거 이제 액센트 3월 달에 이거 사업자당 하나씩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월 달 되면 이제 소비자들도 살 수 있고 이거 액센트거든요. 이걸 이제 호주에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먼저 샀어요. 사서 이거는 24일 저희 장모님도 70이 넘었어요. 이렇게 제사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또 표시 납니까? 네. 예. 그 미선 사장님이 엄마 이러면서 잠깐 얼굴 줘봐 이렇게 막 하니까 사진 잘 찍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딱 얼굴을 갖다 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측면인데 측면 보니까 더 놀랍죠. 예. 딱 2분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약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이지락 아까 전에 그 제가 이제 기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에이지락 브랜드가 뭐 있냐? 뭐 2011년도에 갈바닉, 그다음에 알스케어드, 바디 갈바닉 이렇게 쭉 나오면서 루이스파까지 나왔고 다음 제품은 그 먹는 제품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맞춤형 건강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이제 중간중간 몇 개 빠진 건 있어요.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있는데 주요 제품들을 이렇게 나열했고 타 기업들도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제품은 나오지만 이렇게 1년, 2년마다 정말 색다르고 어떤 고기능의 제품들이 나오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사업의 도구도 되고 소비자들을 엄청 만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되거든요. 이거 명량 안 보신 분? 다 봤네. 극한 직업 안 보신 분? 야 여기 많이 안 봤네. 보고 싶어. 지금 손든 사람들 중에 2달 하면 다 보겠죠. 그죠? 이게 보면은 1,700만 명? 뭐 어제 날짜로 1,5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뭐 광고를 한 것도 이거는 광고를 유튜브로 했어요. 설민서 그 친구한테 큰 돈 안 주고 막 이렇게 풀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입소문 마케팅이 됐겠죠.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리병이고 이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 개미는 1초에 한 마리씩 번식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찌 하다 보면 유리병 다 차겠죠. 어떻게 차는지 한번 제가 빨리 넘겨 드릴게요. 1초 지나 2초 이렇게 됐고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어떻게 이렇게 꽉 채워지는지 봤죠? 처음엔 되게 작은데 레버리지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개미들이 만족 못해. 그러면 11초 되면 이 물병이 2개가 되는 거예요. 12초 되면 4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게 뉴스킨 사업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뭐 지렛대 효과, 뭐 복리의 개념 하는데 그 개념을 진짜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그 이론으로 아는 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좀 인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뉴스키는 건물의 월세와는 다른 레버리지성 수입이다. 월세는 고정돼 있죠. 지금 월세 더 받기는 힘들거든요. 세입자가 나갈까, 나가서 공실되면 어떨까, 건물주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는데 뉴스키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레버리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오면 누군가는 돈을 쓰려고 있겠죠. 이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그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 사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군가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맥도날드 미국 본사입니다. 회장님이 여기 출근하시겠죠. 출근하시는지는 못 봤어요. 별장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회장님이 있고 대리점 사장님, 국신의 맥도날드 있죠? 네. 그 대리점 사장님 출근하세요? 출근 안 할 것 같아. 좀 부자일 것 같아. 그 대리점 사장님 있고 우리 애도 거기 가서 사 먹더라고. 롯데리아보다 맛있다더라고. 그까지 가서 사 먹더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존재해. 맥도날드 안에는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맥도날드 회장님이 나에게 분양권을 줬어요. 내가 돈을 냈겠죠. 회장님이 제가 대출 받았는지 훔쳤는지 그런 건 안 물어봐요. 현찰만 가져오면은 해줘. 그리고 맥도날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내가 대리점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5억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최소. 국시는 조금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된다고 제 동생한테 분양해 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대리점 안에서 최대한 소비자를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내가 차렸다. 그러니까 뭐 내가 엄청 돈이 많으면 다른 매니저들한테 맡기고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사실 매여 있는 거거든요. 뉴스킨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맥도날드랑 비슷한데 한번 볼게요. 뉴스킨 본사가 있어요. 뉴스킨 본사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부산 워크인 센터 가서 그 직원한테 룸스파 하나 주세요 하면 안 주거든요. 회원번호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 그 회원번호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뉴스킨 본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리점이 됐어요. 근데 이 대리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본사처럼 내가 분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뭐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대리점을 많이 분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떠시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인이 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여기 보면 직장인, 이것도 많이 보셔서 알겠죠? 자영업이나 전문직, 사업자, 사업가, 투자가. 근데 95%의 사람은 사실 여기 있고 5%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면 5%에서 1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자랑 투자가들이 5%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이건희 같은 사람이 큰 사업가고 강재정 사장님 같은 분이 이건희에 비하면 작은 사업가. 그런 사업가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그만두면 돈이 안 들어요. 아까는 얘기했죠. 직장 그만두면 끝, 문 닫으면 끝, 회사 출근 안 하면 끝. 여기에 해당돼요. 직급이 높은 사람은 근육이 많아서 큰 물통을 나르고 신입사원은 작은 물통, 구멍가게는 작은 물통, 큰 가게는 큰 물통. 물통이지 뭐 여기서 더 확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 사업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은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디비전 경영사장이 몇 개 있다 했죠? 후스킨? 디비전 4개. 보면은 빅플라닛, 뉴스킨 각각의 파이프가 이걸로 그 기부 사업으로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부만 해서 사업하시는 사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파이프를 하는 일이 뉴스킨도 여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기요사키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도 추가했어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이게 뭐냐면
이분이 뭐 네트워크를 막 권장하고 조장하고 자기가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아닌데 본인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책을 낸 거예요. 또 부자가 가난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의 목표는 이때 사실 사장은 아니었어요. 본부장. 사장님은 다 이제 신씨 일가의 친인척이거든요. 사장은 안 돼도 고위 임원까지는 내가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나오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내 동기들 중에 아직도 진급 대리가 있어요. 대리. 롯데그룹 잔인해요. 3번 시험 떨어지고 특별 승격 그다음 안 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대리. 잔인하죠.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부장님 이렇게 불러줘요. 그냥 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을 하고 경쟁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이렇게 됐더라고. 근데 올라가면 또 이렇게 좀 나고자도 생기고 그 대신 내가 진급을 하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 되면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떼굴떼굴 불러내려와야 되겠더라고. 맞죠? 그러면서 야 이게 참 그러네. 그리고 보니까 피라미드네. 이게 다른 조직들이 다 피라미드. 회사도 그렇고 자영업도 피라미드예요. 커피숍 많죠? 여기 명지에 뭐가 떠요? 수영 사장님 커피숍 중에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삼동도 많이 가죠. 하삼동은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서로 피라미드 싸움이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보면 이 와이파이 구조, 역삼각형 구조예요. 이 보면 제가 기초공사를 해서 이렇게 지하 구조물을 만들고 1층에 상가를 분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 3층 이 건물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레버리지 맞죠? 곱하기 2만 하면 1층에 6개 점포가 있는데 2층에는 12개 점포. 수영 사장님 점포 몇 개십니까? 지금요? 예, 현재. 완성되나요? 네. 3개죠. 혼자인데 3개잖아요. 저의 3층인가? 네. 3층이죠. 3층에 수영 사장님 있고 4층에 3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맥도날드 본사로 로얄티를 주거든요. 햄버거 4,000원짜리가 팔리면 이렇게 분배가 되고 3.5%의 정도가 그 미국 본사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저희는 6층까지의 5%를 나의 권리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수영 사장님 기준으로 하면은 수영 사장님 여기 있지만 여기서 6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한 대리점당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기거든요. 그럼 400만 원의 5%면 약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점 하나를 분양하고 그 대리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15에서 20만 원. 뭐 저번에 미선 사장님, 이강민 사장님이 와서 뭐 100몇만 원 올려줬다고 농담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냥 2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1층에 6개의 점포를 했는데 6층까지 시간이 지나서 되면 378개가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남자 자산은? 맞네요. 많지? 네, 많더라고요. 많다. 네,
여기서 이제 비전을 느끼고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건물이 진짜 있더라고요. 최원 사장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신기하다. 야 이거 안 무너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엄청 뭐 튼튼하게 뭐 이렇게 뭐 철골 막 철근 뭐 엄청 많이 넣겠죠. 유스킨 사업도 마찬가지. 여기가 내가 튼튼한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튼튼해야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런 건물이 참 있구나 생각했어요. 보면 이거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좋아서 루미스파 오늘 최원 사장님 그분 루미스파 사셨다면서요? 샀죠? 180도. 180도 샀어요? 다음부터. 예약했고 네. 그러면 8%? 네. 한 얼마 정도 돼요? 3만 원 정도. 그 3만 원이 다음 날 바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원 사장님이 이영애나 고소영은 아니고 입소문 내고 내가 설명해 줍니다. 송혜교 할게요. 송혜교. 네. 기대하겠습니다. 며칠입니까? 마지막 직전. 네. 지금 오늘 16일. 맞아요. 네. 한 2달 좀 더 남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매니아지만 누군가한테 입소문 내주고 보여줘서 8% 받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뉴스킨 회원이면. 근데 최원 사장님은 대리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매출이 쌓이고 쌓여서 아까 전에 제가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죠. 40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기면 그냥 제가 계략 계산했을 때 한 25% 정도 추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회장님은 1,000만 원치 팔리는 매장이 예쁘겠어요? 1억 원 파는 매장이 예쁘겠어요? 1억, 그죠? 그러니까 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최대 40%까지. 이게 얼마부터죠? 16개? 16개 물건이면 700만 원? 700만 원 이상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는 40%가 내 대리점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분양하게 되면 요 앞장으로 가볼게요. 이 5%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1층에 6개로 만족 못해. 7개 하고 싶어. 7개. 7번째를 하게 되면 5%가 아닌 10%.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7개로 만족을 못해. 8개. 8개를 하게 되면 15%까지 로열티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사업을 10년, 15년 한 사람들은 여기 15% 이것 때문에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3%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소비자만 할 건지 대리점을 하나 차릴 건지 그리고 내가 대리점을 분양하는 어떤 회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본인이 선택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호칭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뭐 뉴스킨에서요? 네. 정유진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 이 사장님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오면 막 아줌마도 사장님, 아저씨도 사장님, 좀 나이 드신 분도 사장님 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 뉴스킨 본사에서 나를 사장으로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뉴스킨 본사에서 그렇게 해요. 뭐 전화해 보면은 누구 사장님, 카운트 매니저하고도 개봉 사장님.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마케팅을 하는 사장님이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대리점 차리는 사람 없겠죠. 뉴스킨 말고. 요즘 보면은 없어요.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차리는 비용이
국내 브랜드는 로열티만이요. 해외 브랜드 한 이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이렇게 무모하게 차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대리점은 초기 비용이 없어요. 김미선 사장님 혹시 돈 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없죠. 무점포 대리점이고요. 그 조건이 있어요. 대리점에 대한 조건. 이것도 뭐 사업 설명하다 보면 그럴 줄 알았다 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 네가 그 얘기 안 하는가 싶었다 하면서. 근데 사실 조건 없는 대리점은 없어요. 뭐 커피숍을 차려도 뭐 한 200~300원 팔려야지 집에 용돈이라도 가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대리점의 조건은 뭐 매뉴얼 어떤 도구를 줄 테니까 매니아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6개월 안에 6,000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 주에 대리점 자격을 주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대리점이 되고 나면 2,000달러는 매출이 생겨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뉴스킨 본사에서 나를 사장님이라고 인정해주는 조건. 이렇게 돼야지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직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건 이제 위너풀에서 통계를 냈대요. 보면은 AR 고객 12에서 15 매니아 고객 있죠. 자기야 뭐 액센트 나온다며 그건 뭐야 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좋아서 사는 사람. 내가 뭐 나온다 연락 안 해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12에서 15명 있으면 2,00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제품력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 아니다. 뭐 어디는 뭐 주름살 펴진다는데 그건 광고지 의지로 이렇게 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좋은 말 같더라고요.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출 증대 옥차네요. 증대 방법이다. 이게 뉴스킨에서는 뭐가 있어요? 정기금. 예, ARO가 있죠. 그리고 보통은 신규 고객이 고정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 모집만큼 정성을 안 들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180도를 샀어. 막 바르고 좋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까먹고 또 다른 사람 만든다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구멍 뚫린 어망에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다른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쌤이다라고 이 김승호라는 그냥 가장 큰 도시락 업체 사장이거든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고 야 진짜 나도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도 그러나 막 이렇게 반성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 미팅 나오시면 돼. 경희 사장님 아침 미팅에서 뭐해요? 보시면 됩니다. 네. 아침 미팅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도 공유하고 이렇게 트레이닝도 해요.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이해는 했지만 가르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점, 뭐 잘된 점, 그리고 유용한 정보 이런 걸 나눠주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 활용하면 되는데 이거 다 아십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있는 거 여기 보면 엄청 정보 많고요. 혹시 마이 사이트 개설하고 활용 잘 되세요? 활용까지는 잘 안 되죠. 네, 이것도 이거 막 다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제 주소는 dm.mynewskin.co.kr 그리고 여기 눌러보면 마이 오피스 내 볼륨 확인할 수 있고 뭐 1대 하이라인 관리, 콘텐츠 관리, 실적 확인 그리고 회원 초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상담해주는 AI 뷰리가 얼마나 제가 오픈했죠. 이거 보니까 재미더라고요. 이렇게 SNS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아까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회사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시청 매일 하면 되고, 그리고 매일 세미나를 듣는 이유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계속 수업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건축기사 따고 4년 걸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회사 취직해서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뉴스킨에서 배우지 않고 뭔가 큰 조직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MBM몰에는 24시간 동안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제품, 사업 설명, 뭐 외부 초대 강사, 뭐 모닝 스쿨 여기 다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 안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북미팅 이거는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북미팅 하시면 되고, 동안방 여기 뭐 다 하고 계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TR9T 이런 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뭐 사이비 뭐 집단가 들어오는 다 오는 거야. 이렇게 막그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고, 채원 사장님하고 유수영 사장님이 진짜 진행 잘 해주시더라고요. 다음부터 추리닝 입고 확실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보물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물지도 안 만드신 분도 있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건 우리 큰애 거거든요. 뭐 사는 게 많아. 뭐 책 25권, 시운이 조카랑 많은 시간 보내기도 있고, 뭐 과학을 엄청 못하거든요. 인강 하루에 하나 듣게 하겠다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는 우리 지안이. 가능한, 이건 조건이 있어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이 핸드폰으로 다 그리더라고요. 요즘에 희한. 우리 마음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는 꿈들을 읽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옷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살아간대요. 집 옷장 열면 옷 많죠, 채원 사장님. 네. 수영 사장님이 20대 때 옷 입고 나왔다면서. 우리가 참 이런 거 알죠? 이런 느낌 알죠? 저도 이런 느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를 그 물리적 힘이 있대요. 이걸 종이에 쓰게 되면 실체로 작용한대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드림보드 버킷리스트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냥 꺼적꺼적 해보면 되거든요. 랠리에 참석하시면 되고, 콘서트를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공연장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겠죠. 랠리는 근데 제가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가서 1박 2일 있어 보면 좋아요. 좋고 느끼는 점도 많아요. 왜 웃는데요, 김정은? 아니 채원이 너무 삐딱하지. 네. 그리고 월드 컨벤션 참석. 이거는 여기 가시는 분들까지 예약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를 잘했다라고 하면 여기 갔던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무슨 공연 보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하여튼 다 좋았어요. 여기는 꼭 강한 확신과 신념을 위해서는 여기 가보시길 바라고요. 모두가 성공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는데요. 뭐 미팅 참여라든지 온라인에서 조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두었을 때는 뭐 시간 낭비도 되고, 뭐 지인들한테 뉴스킨 얘기하는데 또 악담하기 좋아하잖아요. 니 이제 안 하는가 왜? 뭐 이런 짜증나잖아요. 뭐 그런 소리 들으면. 다시 한번 복습. 돈 내고 시작하면 안 된다. 사업을 안 해도 내가 쓸만한 제품인가? 내가 사업하니까 쓰는 건가? 또 떨어지면 또 구매하는 제품인가? 남에게 보내도 될 제품인지, 이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뉴스킨에서도 사분면이 있어요. 그 수동적인 뉴스킨 사업자도 있고, 뭐 행사를 있을 때 항상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 이하를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능동적이긴 한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영업자하고 비슷하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주도적 1%의 능력을 모아서 100%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팀을 구성하고 최고의 팔로워십을 보여서 리더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투자가로 넘어가거든요. 모두가 인정하는 투자가 되고 이렇게 현금 흐름 사분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꼭 이렇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나와서 뉴스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뉴스킨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빼 바지를 입고 가서 뉴스킨 사업하면 우습게 봐요. 그죠? 그리고 그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은 매출 걱정 많이 되죠. 상대방은 알아채거든요. 제가 나를 생각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권하는지 다이어트 제품이 볼륨이 높으니까 권하는지 바로 알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생각의 비밀에 보면 그 뒤에 다단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승우 그 회장이 네트워크 사업을 모르겠죠. 뉴스키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뭐 다단계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척, 인척, 친구 복잡 다양한 인간관계를 오로지 사업적인 생각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뉴스킨, 아메이, 에터미. 뉴스킨은 작년 4,500억, 아메이는 1조 3천억, 에터미는 9천억. 여기서 보면 이게 어디냐면 공정거래위원회 나오거든요. 후원 수당을 받는 사람 평균 소득도 나와요. 그리고 회원 숫자도 나와요. 뉴스킨 30만 명, 아메이 110만 명, 에터미는 330만 명. 근데 상위 1% 수입을 보면 후원 수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뉴스킨은 1억 5천, 아메이는 5,600, 에터미는 5,400. 좀 이상하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보면은 후원 수당 받는 사람 비율이 보면은 뉴스킨은 16%, 전체 소비자 중에 아메이는 45%, 에터미는 10%가 이렇게 소비자이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10원짜리라도 찍히면 여기 카운터가 돼요. 근데 이 퍼센트를 보면 소득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다른 기업이랑.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사업자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상위 1등부터 5등까지 나오거든요. 유스스펜, 루미스파, 에이지랑미, 티아나이티, 바리바, 리필팩. 이게 뉴스킨의 그 인기 있는. 그리고 아메이는 더블X 쭉 나오고 에터미는 해모힘 쭉 나오고 2위는 어딜까요? 마이크로소프트 3위예요. 근데 그 백만장자가 여기는 똑똑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뉴스킨의 백만장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력하고 관계없고 사업을 지속했던 사람들이 결국 백만장자. 저도 이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진짜인가 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다 설명했어요. 트렌드, 회사, 기술, 제품, 보상, 타이밍. 액센트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데 액센트 이게 이제 많이 유통되는가 보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기회의 영역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초과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글로벌 컨벤션에 처음 가서 뉴스킬에 대해서 알았고, 이때는 이제 처음 석세스 트립 갔을 때, 이건 두 번째 싱가포르. 이 동을 다 이제 뉴스킬 사업자들한테 빌려줬거든요. 이거는 시드니 갔을 때. 그리고 재작년에 글로벌 컨벤션 때.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세요? 이 골드코스트 이제 제 동생하고 같이 간 거고. 이건 이제 미선 사장님 세미나도 다 나왔던 거니까. 석세스 트립 할 때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까? 네, 많이 초과했고. 터널인데 사실 우리는 산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터널을 뚫은 이유는 이게 지름길이고 빠르니까 뚫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지름길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깜깜하고 좀 무서워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내가 산을 오르다가 지금 터널을 선택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막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지름길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